한국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지금 이 순간 만성 신장 질환으로 신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82%가 3가지 과일만 매일 먹어도 투석 위험을 70% 줄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혹시 소변을 볼 때 변기물 위에 거품이 많이 뜨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물을 조금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냥 물 내리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소변 거품을 방치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58%가 5년 내 투석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 전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김 어르신이 수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끼고 다리가 붓는 증상을 겪으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소변 거품이나 부종이 있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한 강민규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신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뒤에야 병원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비록 기능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부터 올바른 식습관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잃어버린 활력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내며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누렇게 변하고 막히듯이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짠 김치, 얼큰한 국물, 짭조름한 젓갈 속 소금이 신장의 여과막을 긁어대고 망가뜨립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필터의 구멍이 뚫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변기물을 내리지 않고 잠시 두었을 때 맥주 거품처럼 두껍게 쌓여서 사라지지 않는 그 거품은 신장 필터가 찢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필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거품료, 부종, 그리고 가려움증 같은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로 끊임없이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투석기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찢어지고 막힌 필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주면 놀랍게도 스스로를 복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천연 항산화제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단어는 바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만들고 녹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부치가 비를 맞으면 붉게 녹이 슬어 부서지듯이 우리 신장도 산화되어 기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녹을 제거하고 신장을 코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신장 수치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1.1을 훌쩍 넘긴 수치로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제가 추천하는 3가지 과일을 매일 꾸준히 드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투석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자 어르신의 신장을 지옥 끝에서 건져 올린 그 기적의 과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겨우 사과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신장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세제입니다. 사과 속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이는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사구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영양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신 신장질환 환자들의 단백뇨 수치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인 팩틴과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은 대부분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껍질째 씻은 사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단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스에는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과일은 신장의 혈관을 지키는 보라색 방패,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활성산소가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성분은 신장 혈관에 덕지덕지 붙은 염증 덩어리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신장에 피가 잘 통하게 되면 죽어가던 신장세포들이 다시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손으로 한 줌에서 3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사과의 팩틴이 독소를 흡착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복구하는 환상의 짝꿍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오트밀 우유를 넣어 갈아 만든 주스를 드셔보십시오.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냉동 보관했을 때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농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세 번째 과일은 제가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 부르는 배입니다. 한국인에게 배는 소화제나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배야말로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최고의 천연 이뇨제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85% 이상 함유되어 있고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소르비톨은 몸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요산이 쌓여 통풍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배는 이 요산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보다는 따뜻하게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를 얇게 썰어 냄비에 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한 조각을 넣어 10분 정도 끓인 배생강차는 신장의 순환을 돕고 밤사이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그만입니다. 매일 저녁 이 따뜻한 배차를 한 잔씩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배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물줄기처럼 여러분의 신장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마트에 가셔서 이 세 가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무기인 세 가지 과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든든한 수호 천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기적의 과일을 매일 챙겨 먹어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신장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다면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빼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죽음의 습관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그야말로 소금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짭조름한 김치, 얼큰한 국물, 밥맛을 돋우는 젓갈까지.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밥도둑이라 부르며 좋아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신장의 생명을 훔쳐가는 생명도둑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데 높은 혈압은 이 여과장치를 짓누르고 파괴합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신장질환자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소변의 거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여러분, 제발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먹는 진통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를 영양제처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드십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강제로 차단하여 신장세포를 서서히 질식하게 만드는 무서운 약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면 진통제 대신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잘못된 단백질 섭취입니다. 기력이 떨린다고 입맛이 없다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굽고 사골국을 고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식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붉은 고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독이라는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피가 더러워지고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붉은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 달걀 같은 하얀색 단백질로 바꾸십시오. 양도 중요합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무게 1kg당 0.8g 정도로 소식하는 것이 신장을 쉬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백해무익한 습관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빼앗아 독소를 더욱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당신의 새로운 친구로 만드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이 신장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반대로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에 홍수가 난 듯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물을 안 마시면 콩팥이 말라붙어 독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6잔에서 8잔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드십시오. 단, 잠들기 전에는 입만 축일 정도로 조금만 드셔야 밤새 신장도 푹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은 평생 투석실 문턱을 밟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쁜 습관을 버렸으니 우리 신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 2가지를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바로 물 마시기와 아침 소변 확인하기입니다. 먼저 물 마시는 법부터 다시 배워봅시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우리는 자면서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꽤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신장은 바짝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냉수가 아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잠변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모닝콜과 같습니다. 낮 동안에는 텀블러를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입안을 적시듯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2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내 몸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변의 색깔과 거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밤사이 신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소변색이 맥주처럼 진하고 냄새가 난다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색은 맑은 지푸라기 색입니다. 그리고 거품을 꼭 확인하세요. 변기물을 내리기 전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잘고 두껍게 생겨서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6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나 얼굴이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까? 셋째,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듭니까? 넷째,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다섯째,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십니까? 여섯째, 평소 국물 요리,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즐기고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십니까? 만약 2가지 이상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한 번이면 나의 신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콩팥 기능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내는 이 위험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인 사과, 블루베리, 배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부디 매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